오늘은 그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는 남자, 우리 한국에서는 그 빈살만 왕세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빈살만 왕세자라는 이름은 잘못된 거라고 하네요. 빈살만이라는 건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원 이름은 그 무하마드 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빈살만이 더 편하니까 빈살만 왕세자로 말을 할게요. 갑자기 왜 이분 이야기를 하냐면 NC 소프트의 2대 주주가 이번에 됐다고 하네요. 지난번에는 넥슨도 주식을 투자해서 38%를 그때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는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PIF는 지난달 세미 게이밍 그룹이라는 새로운 그룹을 출범시켰는데, 전 세계 게임 산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적에서 게임 관련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 시아파 인사들을 47명인가 테러리스트 혐의로 처형하면서 이란인들과 지금 대척점에 있었고요. 미국의 방송에 출연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한다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을 정도로 배짱이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현 살만 빈 압둘라 알시우드 국왕의 장남입니다. 이 무하마드는 만 30도 안 돼 정무와 군사를 장악했고요. 특히 2015년 1월 말 최고경제위원회를 대체해 신설된 경제개발협의회 의장에 지명됐고요. 또 4월에는 석유왕국 사우디의 심장이라고 할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회장에 올랐습니다. 이때가 제2 왕세자로 책봉된 직후였는데요. 세상에선 이제 그때부터 권력의 실세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가스회사 아람코, 빈살만이 좀 회장으로 있죠. 오늘은 아람코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우디의 석유는 1933년경에는 97%를 미국 자본이 생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점차 사우디가 주식을 사들이면서 완전히 100% 국유화를 했습니다. 국유화한 게 이제 1962년에 이제 아람코의 주식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민이 이제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유화를 추진했고요.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 주식의 마지막 25%까지 지배하면서 100% 이제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로 변했습니다. 아람코 매출은 약 40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추정 자산은 2,700조 원 정도 되고,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1,200억 달러 정도 기록해서 애플, 아마존닷컴, 구글 등을 거치고 이제 전 세계 1위였는데요. 지금은 애플 다음으로 넘겨져서 좀 4위인가까지 넘어졌는데, 사실 아람코는 자산이 많고 IPO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람코가 우리나라는 1991년에 쌍용의 지분을 좀 인수했고요. 2019년 현대중공업 지주의 현대오일뱅크 지분 17%를 또 매입해갖고 지금은 거의 아람코가 거의 인수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010년대 그때 IMF로 인해 아부다비 국영회사인 IPIC 국제석유투자회사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가 있었는데요. 이곳이 중동 갑부인 만수르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까지 역전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 4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알 수가 없는 게요. 그때 달라요. 이 아람코의 자산은.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가끔은 그 인터넷 등지에서 그 아람코의 시총이 그 일부 지분만 상장해서 총 시총으로 여전히 1등이라는 그 이상한 오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람코가 현재 지분의 뭐 몇 프로를 IPO를 했든 말든 그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말하는 뭐 13경 수준이다 이런 거는 말이 좀 안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미스터 에브리싱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그 대규모 국제 투자 회의에서 그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그 세계 각지에서 올려온 그 투자자들에게 사우디의 그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비유로 설파하면서 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그 사우디가 그 홍해 인근의 북서부 사막지대에 서울의 그 44배 넓이의 그 조성할 미래형 신도시를 설명했습니다. 이 네옴 프로젝트에는 그 2025년까지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0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그 네옴은 석유가 아니라 바람과 태양 등 천혜자원 기반으로 그 조성된다면서 이것은 그 관습적인 기업뿐이 아니라 몽상가들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하마드 왕세자에 대한 그 평가가 이제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게요. 그 대표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그 호화 요트 충동 구매에 대해서 그 있습니다. 사실 그 모하메드가 그 긴축 재정을 하자고 해놓고 그 프랑스 남부에 휴가를 보내던 중 그 해안에서 그 440피트 길이의 그 요트를 보고 한눈에 반해갖고 보좌관들이 가서 몇 시간 만에 타결해서 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250억 원의 그 세레나라는 그 이름의 이 호화 요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요트가 하루 만에 주인이 바뀌었죠. 이 당시 그 사우디는 그 주요 20개국 그 G20 가운데 국내 총 생산의 그 재정 적자가 16%로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채 발행도 하고 공무원 상여금도 삭감하고 또 석유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재정 건설하자고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이제 요트를 이렇게 사버리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네옴 발표 때 무하마드 왕세자는 그 강경 순위파가 득세했던 사우디, 그 이란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왕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우호적 관계 속에 권좌를 유지했었는데, 급속히 그 보수화하면서 그 이때 그 이란의 그 시아파 종교인들을 처단하면서 지금 이란과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 활용정점이라고 하죠. 2016년 4월에 발표한 비전 2030, 이 미스터 에브리싱이 이때 이제 사우디 차기 15년을 밀고 갈 그 국가 전략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무엇보다 국가 경제에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광, 기술 등 다양한 산업을 도입하고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야심이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네옴 계획은 이 비전이 2030의 일부이지만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제2의 싱가포르 혹은 또 제2의 두바이로 불리는 이 네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경제 동맥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우디는 그 네옴 계획이 세계 인구 70%가 8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자기네 교통요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석유 등 그 화석 연료를 배제하고 풍력, 태양광 등 그 천연 에너지로 가동된다는 그 청사진도 공개했고요. 아무튼 모하마드 왕세자는 네옴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미래에 지향적인 최고의 주거지와 사업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꼭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 그 유가 하락 때문에 이 개혁 부상이 제대로 될 것이냐고 미심쩍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또 2005년 1000억 달러를 늘려 그 킹 압둘라 그 금융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해놓는데 아직까지 크게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어떤 목표는 잘 정했지만 진행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높은데 IPO가 되지 않는 부분도 해외에서는 이제 그 의심스럽게 보고요. 현재 그 5%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성사만 되면 또 세계 증시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그 IPO가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 게임에 꽂힌 그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의 국부펀드 그 NC소프트와 넥슨 이런 데다 투자했다라는 기사를 보고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빈 살만 왕세자 미스터 에브리싱은 그 석유 중심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체계를 IT 분야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미래 투자로 하는 그 지도자인 거는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또 중동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 향후 그 메타버스에서 이 게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게임 업체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명히 평가받고 있고 아마 좋은 시절이 올 거로 봅니다. 지금까지 그 사우디의 미스터 에브리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